안녕하신죠? 이 트윗글을 보시면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사들 다 망하겠어요. 너무 스펙타클하고 재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바로 미 대선 상황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 매스컴을 쥐고 또 이미 드러났듯이 지지율 조사를 거짓말로 하고 그래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투표자 수가 차이가 난다. 즉 유령 투표자가 너무 많다. 얼마냐 하면 180만 명의 유령 투표자가 있다는 거예요. 29개 주에서. 그래서 이게 좀 큰 규모로 지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개표기가 외국산이고 외국 서버가 개입된 증거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배후에는 소로스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트럼프 정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에 외국이 만약에 선거에 개입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게 이제 강력한 제재라는 그런 행정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다는 것이죠.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법과 마찬가지의 그런 위력을 행할 수 있죠. 특별히 미군이 독일에 가서 그 사이트 서버를 압수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외국이 개입이 됐는데 세 개의 외국이 개입이 됐어요. 도미니언이라는 그 투표기 캐나다산이고요. 그리고 사이트는 또 스페인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서버를 독일에다가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버에는 모든 그 자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트럼프가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압수해다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미국 그 연방 그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곳인데 거기 회장이 트레이너라는 사람은 이것은 불법이었다. 이 선거는 불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여성 그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은 시드니 파월이라고 미국 그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뭘 얘기를 했냐면요. 그 도미니언 캐나다산 개표기가 투표지를 조작했다. 그리고 이런 조작은 베네수엘라, 쿠바, 중국의 선거에도 이렇게 쓰여졌다. 그런 통계적인 증언과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확실한 그 부정선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 뉴욕 시장이고 지금 이분이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 루디 길리아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 외국 회사라고 그러는 캐나다 회사죠.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는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그런 다른 여러 주를 투표를 한 것을 카운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회사의 실질적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스마트마틱이라는 영국계 회사입니다. 이게 영국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컴퓨터의 실질적인 작용을 한 것은 이 영국 회사라고 그래요. 그 겉보기로는 도미니언 캐나다 회사지만
그래서 스마트마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자료를 변환시켜서 숫자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감행한 것은 영국의 그 컴퓨팅 회사라는 것이죠. 그게 스마트마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이 도미니언 시스템은 그 북미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이틀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문제를 안게 되고 EU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이런 호주 이런 데까지도 그러니까 영연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다음에는 이 자료를 없애야 되니까 한국에서도 4.15 총선 이후에 창고에서 화재가 막 일어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상한 의혹이 많은 그런 화재가 막 일어납니다. 재활용 센터라고 그러는데 휴스턴에 있는. 그래서 이런 그 화재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한국에서와 마찬가지의 그 부정 선거를 했고 개표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증거 인멸까지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스컴들이 비교적 조용하고 있어요. 굵직한 뭐 CNN 뭐 이런 데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제 한국도 여기 끼어들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요. 한국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콩고 부정선거를 2018년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AWEE 웹, 그러니까 A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투표하는 그 시스템을 수출을 해서 그 터치스크린 시스템은 미루 시스템이었어요. 그 유명한 한국의 전자투표기 제작 업체죠. 그래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A웹이라는 것은 이명박 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이 세계화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한국인의 세금을 많이 도용해가지고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 그래갖고 일부러 막 사용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리베이트를 좀 먹었겠죠. 뭐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게 이명박이었는데 지금 바로 그때 설립한 A웹이 현재까지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미루 시스템이 이제 수출을 해서 콩고 같은 나라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 그래서 6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A웹의 사무총장을 그냥 무혐의 처리해줬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한국이 그 부정선거를 전 세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그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뭐 이런 식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개발도상국에 있는서 행하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런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를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2018년에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똑같은 수법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해외 부정선거에 한국 중앙선관위가 연관됐으니까 얼마나 한국 내에서는 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부정선거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핵심 장비가 국산 장비, 미루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014년 5월 달에 45개국에서
2014년이면 이게 박근혜 때인데요. 이때가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세계화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서강대랑 연관성 뭐 이런 거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그래서 120명 정도를 이제 모이게 한 겁니다. 그래갖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시범 같은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2014년 5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부정선거를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대상국을 보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창간하게 돼 있어요. 아시아에 몇 명, 뭐 아프리카에 또 몇 개국, 뭐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장비 업체를 보세요. 맨 끝에 보면 영국 스마트매틱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사이틀이 있고요. 한국의 미루, 러시아도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의 크록이라는 장비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연사들을 들여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즉 부정선거를 훈련시킨 게 한국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수준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K-voting이라고 그래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2022년까지 앞으로 2년 남았죠. 블록체인이 이제 도입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금융, 부동산 거래, 우편 뭐 이런 데서 전면적으로 도입되는데 이때에 바로 투표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축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하나로 됐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하게 된다. 근데 화폐뿐 아니라 온라인 투표에도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각 개인이 투표를 하는 게 너무 투명하게 누군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비밀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모든 입출입에 대해서 투명하게 누군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화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혀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공산 사회, 뭐 전체주의 사회 이것이 지금 그 경제적인 공산 사회뿐 아니라 물론 탑에 가 있는 특권층이 남아 있죠. 그렇지만 일반인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는데 투개표에도 지금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2022년도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스리슬쩍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만 법적으로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게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뭐라 그러나요? 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했나요? 미국 사태를 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그 꼼수로 이렇게 하나의 내거는 타이틀이지 실질적으로 보자면 미국에서처럼 이렇게 투표자 수, 유령 투표 막 하고 투개표기를 도입을 해서 엉터리로 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는 이런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부정 투개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개인들의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